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장세 전망과 주도주 고평가 논쟁, SK바이오팜과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7월 시장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주도주들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세 번째, SK바이오팜과 바이오주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양시장이 괜찮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3% 상승세를 보이면서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양시장이 양봉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 일단은 연출이 됩니다. 7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의 시장들이 예상보다는 경기 지표들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괜찮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은 여전히 이와 같이 앞에 직전 고점들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고점을 향해서 갔다가 밀렸다가 이런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내면적으로는 종목별로 순환 구도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서 간만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거래소에서 146억, 코스닥에서 421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 금요일 시장의 모습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약간 헷갈리는 모습들이죠. 즉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기존의 바이오 주도주들을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도 연이틀 지금 팔고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금요일날 팝니다. 네이버, NC소프트, 또 넷마블, 언택트 쪽도 다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또 사는 쪽을 보면은 카카오라든가 시젠,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도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거는 팔고 어떤 거는 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또 네이버는 팔지만 카카오는 사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도 뭔가 지금 고평가 내지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주일 전체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외국인들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예요. 일관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바이오 쪽에서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팔면서 또 일주일 내 전체를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은 또 사는 모습이잖아요. 약간씩 좀 엇갈리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사면서 일주일 내내 SK하이닉스는 또 파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평가 논쟁과 더불어서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오늘의 주제 가운데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인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2차 전지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 고평가 논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도주들의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왔고 그렇다면은 고평가 논쟁 과거에는 어떻는가 물론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른쪽 표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7개 종목군들이죠. BBIG, 빅7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는 여기서 삼성바이오와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좀 빼고 6개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넣었지만 사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지금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의 7종목군들의 3월 19일 바닥에서부터 7월 2일까지 상승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05.86%의 상승입니다.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바닥에서 못 삽니다만 어쨌든 간에 120%는 올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기존 주도주 7개 종목군들 105.86% 평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상승 시작했던 시점 2004년 5월이라는 뜻이고 지속 기간은 뭐냐면 200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계속 올랐다는 뜻입니다. 주도주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들을 쭉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인데
일단 중국 관련주 611% 엄청 올랐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과거의 상승을 시작해서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를 우리가 과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상승 지속 기간을 보시면은 긴 거는 3년 2개월, 짧게는 10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게는 611%, 작게는 88% 이렇게 올랐어요. 예, 이것은 평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간을 먼저 본다 하더라도 가장 짧은 게 10개월입니다. 그렇다면 3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월이니까 4개월 올랐죠. 상승 기간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4개월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측면. 만약에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62.58%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히 그 당시의 여건들 또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이러한 사태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바뀌거나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단순한 경기 사이클에 의한 주도주 내지는 주도 업종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이 바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속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측면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퍼의 개념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평균 상승률이 앞으로 충분히 더 나올 것이냐, 이것이 과연 고평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만큼 올라갈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이러한 강력한 주도주 맥락군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순환해가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보면 카카오는 강력하게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LG화학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서로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가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기본 틀은 그대로 기존의 주도주 맥락인 바이오, 언택트, 그 다음에 2차전지 맥락을 기존 틀로 하고 거기서 새로운 종목이나 업종 테마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큰 흐름에 이런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일단 이 자료를 잘 보시면은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요. 이번 사태가 뭐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아니면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통화라든가 금융정책, 재정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쨌든 경기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따라서 바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2차 전지 부분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의 모멘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언택트 문화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제가 붙여놨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언택트,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러한 주도주의 기본 틀 그대로 있는 상황 하에서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이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종목이 결국은 가세를 하면서 주도주 맥락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만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보자. 물론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뭐 1년, 2년, 3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적으로 우리가 짧게 움직이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맥락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 성장주들의 맥락군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중간중간 조정 과정이 나오면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변함이 없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SK바이오팜이 과연 바이오 관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상장하자마자 연이틀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잘 가는 종목을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팩트에 의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을 세 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고,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쪽입니다. 특히 뇌질환 치료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간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작년 기준입니다만은 셀트리온은 1조가 넘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 7천억, SK바이오팜은 1239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셀트리온이 3781억, 삼성바이오 917억, SK바이오팜은 적자 상태입니다. 아직은. 퍼를 기준으로 해도 삼성바이오가 가장 높은 상황이죠. 사실 퍼의 평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목표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SK바이오팜이 사실 이번 상장하면서 대부분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목표 가격을 잡았습니다만은 금요일 벌써 16만 5천원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 이후에 자료들이 안 나옵니다.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는데 60만원에서 64만원까지의 목표 가격이었는데 이미 77만원. 셀트리온 최근 자료가 나오면서 35만원에서 37만원의 목표 가격이 나왔지만 아직은 주가는 30만원대 초반, 이런 상황이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보더라도 사실 이 세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유망한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의 셀트리온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SK바이오팜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또 바이오주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SK바이오팜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팔았다, 삼성바이오를 팔고 SK바이오팜 산다 이런데, 사실 보니까 별로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 외국인들은 연이틀 SK바이오팜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셀트리온도 같이 팔고 있는 분위기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SK바이오팜이 지금 인기를 얻으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급에 의해서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한번 또 거품이 좀 꺼지기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등 다른 바이오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평가 논란에 따라서 같이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시적으로는 같이 좀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셀트리온은 30만원 전후에서의 조정 과정은 저점 매수의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들어서 일단 다시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조정 과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파란색 선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다음 주에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계속, 기간 조정 과정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단 수급상의 SK바이오팜 때문의 시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소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